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8시 56분 26초 지나갑니다.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장 방향성 없이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밤에 미증시 크게 밀리기는 했었는데요. 우리 증시 하루 또 절묘하게 잘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 크게 또 반응을 하지는 않은 모습이고, 또 미국의 야간 선물은 지금 플러스권 움직임 소폭이나마 그래도 또 오늘 밤 미증시에서는 바닥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보합권 정도 될 것 같고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거래일에 아쉽게도 2,700선 바로 턱 밑에서 반등 흐름이 멈췄었죠. 2,699.18포인트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 지수는 2,700선 위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현재 0.29% 상승한 2,707.05포인트의 출발선 만들어낼 예정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지난 월요일 상당히 좀 강했었죠. 오늘장에서는 약간은 좀 숨고르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0.1%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어서요. 880선 부근에서 약간은 좀 눈치를 보는 흐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20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나왔었는데요. 살짝 상회한 수준 유지되면서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양쪽 지수가 보합권 정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도 상승과 하락이 적절하게 한 절반 정도씩 섞여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테지만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고요. 오늘 새롭게 또 주목받는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키워드는 가상화폐입니다. 루블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라든지 이 각국에서 또 가상화폐로 뭔가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U 쪽에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을 막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 수요 그리고 또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간밤에 16%나 급반등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원자재 종목군들 이쪽으로 강하게 상승불 켜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운데서도 국제유가의 급등이 또 가장 관심을 끌었죠. 중앙에너비스 12% 정도의 상승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10% 정도, 흥구석유도 10% 정도 상승세 보여주며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쪽 넘어가겠습니다. 대성에너지 12% 갭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E도 지금 단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투자 경고 종목이기는 한데 오늘장 3거래일 만에 재차 상승으로 전환 예고되고 있습니다. GSE도 상승세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탄력이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을 중심으로 한 곡물 관련주들도 두 자릿수대 갭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고요. 가상화폐 쪽으로는 비렌트 10% 정도의 상승 출발, 그리고 또 유니집트도 한 10% 정도 되네요. 이와 관련된 종목, 또 우리기술 투자도 있죠. 이 종목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2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3월에 가장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이벤트는 바로 3월 15일, 16일 양일간 진행되는 미국의 FOMC죠. 3월에 딱 중간에 있는데요. 과연 그 전에 오늘 밤 미증시 쪽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도 있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도 있고요. 그래서 FOMC를 앞두고서 금리와 관련된 멘트들 오늘 밤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시작함과 동시에 현재 또 MWC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정적 리스크는 여전하고요. 또 바쁜 한 달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약간은 아쉽게 파란불이 들어오네요. 하지만 약보합권 정도로 많이 밀리지는 않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 0.11% 하락하면서 2,694.5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2,700선이 이제는 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네요. 그래서 이 부근만 가면은 주춤주춤합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이쪽도 비슷합니다. 3거래일 만에 숨고르기 구간 0.2%가량 조정받으면서 879.0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880선에서 다소 좀 주춤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거래소 상황은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8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30억 정도 팔고 기관 쪽에서 43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도고요. 외국인 쪽에서 251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 22억 원의 매도 우위고 또 개인 쪽에서 300억 가깝게 사들이면서 코스닥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외국인의 매도, 개인의 매수 이렇게 구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함과 동시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강하다는 점은 또 특징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 선물 쪽으로는 유입이 되니까요. 외국인 수급 동향 또 장중에 변화 상황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쪽으로 좀 사면서 출발을 하고요.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이 차익 거래 모두 다 매수 우위입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177억 원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입니다. 외국인이 프로그램 비차익을 활용해서 매물 출회하는 모습이고요. 이 비차익 거래 251억 원, 이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섹터가 좀 더 많네요. 지수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업종상으로는 하락 업종이 약간 더 많습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가 섬유회복입니다. 1.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쭉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보니까 급락은 없습니다. 이래서 2% 정도 고르게 조정받아서 그렇지 많이 밀리지는 않고요. 은행 섹터 1% 정도 조정받고 있고 금융과 보험, 운송장비, 의류정비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는데 기울어짐 없이 대체로 좀 고르게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강한 섹터는 어디일까? 가장 강한 쪽이 의약품이네요. 의약품 1%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그 여운이 좀 남아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신풍제약이라든지 부광약품, 일동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의약품 업종이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금속과 기계, 화학 섹터, 그리고 유통 순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만 봐서는 아직까지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도 절반 정도씩 구성되어 있고요. 급등락 없이 1% 미만의 제한된 상승과 하락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와 은행이 안 좋다는 것. 이 정도 되겠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원, 200원 이 정도 밀리고 있고요. 72,0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 지난 거래일을 썼고 오늘장 41만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는 지금도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500원, 1,000원 이 정도 오르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근래 들어서 잘 버팁니다. 3거래를 연속해서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희비는 다소 엇갈리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정도 오름세를 강보합권 정도네요. 강보합권 정도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도 다르고 그리고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흐름도 다르고요. 자동차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2% 넘게 밀립니다. 17만 1,5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도 1%대 밀리면서 이쪽으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약보합권을 기록하면서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내에서도 금융 섹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하고 항공이 안 좋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 섹터 2.6% 정도, KB금융 현재 이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IT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 이쪽이 안 좋은데요. 뉴스가 있죠. 지금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이 대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인 해외 직접 제품 규칙, 이것이 FDPR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제품 못 팔게 하는 그 리스트,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뒤늦게 우리 일단은 조금은 좀
면제시켜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긴 한데 현재 상황대로면은 포함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조선이 비상이 걸리게 된답니다. 수출 통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지금 시총 상위에서는 이쪽으로 다소 좀 주춤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뉴스하고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은 앞서서 김영일 전문가가 또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조선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까지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1% 안팎의 제한된 움직임 정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아졌네요. 네, 대부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1% 정도 오르고 특징이 있다면 2차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이 지난주 후반부터 금요일, 월요일 상당히 강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현재는 3%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만 5,600원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적도 좋았다고 하고요. 최근에 몇몇 이 증권가의 일명 지라시라고 하죠.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회사가 조금 탈바꿈하는 듯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그런 메신저도 한번 돌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일단은 뭐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도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게임주들도 좋습니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나란히 1% 안팎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양시장이 상승으로 슬슬 가닥이 잡힙니다. 물론 뭐 자신감을 얻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이너스권 출발했다가 양시장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돌려놓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종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56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724개 종목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있는데요. 카이노스메드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뉴스가 있네요. 미국에서 파킨슨병 치료제 특허를 획득했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런 개별 뉴스 나오면은 또 최근 들어서 반응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카이노스메드 현재 상한가 들어가는 유일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본장 시작해도 동시효과 구간과 그 틀은 유사합니다.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곡물, 천연가스,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력, LNG선 수주 늘어나지 않을까? 조선 이쪽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런 종목군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나프타하고 대게 같은 거는 100% 수입이랍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게, 뭐 대게, 명태 이런 건 러시아산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쪽 수산물 관련된 종목군들, 뭐 시푸드 쪽 이쪽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요. 신재생 쪽으로 태양광, OCI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요. 볼 종목이 좀 많아 보이네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한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오늘은 방산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요. 방산 관련주는 미국 시장에서 어제 흐름이 전체적으로 시장 안 좋았지만은 역으로 굉장히 좋았죠. 뭐 노스록 그루먼이 한 3% 정도 상승했고 로키드 마틴이 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LIG 넥스원이 지금 한 5%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형주인 빅텍도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지금 한화도 지금 한 2%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한 3% 후반 거의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방산 관련주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섹터도 지금 괜찮은데 뭐 에어로제트 로켓다인 홀딩스라는 주식이 있는데 항공우주 섹터에서 그것도 한 2% 좀 넘게 상승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방산 관련주가 좀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IB들 측에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과거보다 너무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비중 확대를 좀 권고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뭐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유럽의 국방부 예산이 조금 국방 예산이 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 업체도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 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밸류에이션도 뭐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부담이 없고 LIG 넥슨도 뭐 영업이익률이 LIG 넥슨이 그렇게 그다지 크게 뛰어나지는 않는데 뭐 영업이익률은 한 4에서 4% 정도 되는데 그러나 이제 뭐 컨센서스 대비 그거에 충족하는 실적도 발표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는 만큼 방산주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봤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조선주들 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풍력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 에너지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체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죠.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이 풍력에 대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이제 더 보여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들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도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풍력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OCI가 한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이쪽도 한 3%, 장 초반에는 한 5%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태양광 한번 봐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은 이쪽 시각 어떠세요? 예, 지금 OCI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한 5% 가까이 4%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지금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 흐름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괜찮고 일단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저는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을 완전히 확인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OCI 차트 한번 잠시 한번 볼까요? 네. 다들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뭐 이 쌍바닥 형성하고 이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똑같습니다. 차트 모습은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대신 상승폭에 따라 상승폭은 조금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뭐 OCI는 최근에 뭐 부광만큼 인수로 뭐 어떻게 보면 뭐 제약바이오에 또 진출해서 뭐 이쪽으로도 강화한다 그런 소식도 조금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태양광 관련 주식들 당분간은 뭐 단기 모멘텀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좀 빠질 때 한번 사보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추경 매수 부담스럽다면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선 섹터 보겠습니다. 조선 보다가 풍력 보고 있다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선 뭐 너무 좋고요. 대우조선해양 4% 오름세입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위포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 2에서 3% 정도 고르게 상승하고 있고 기자재 쪽까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가 지난 며칠이죠? 지난 25일이네 얼마 안 됐습니다. 2월 25일에 한국카본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일주일도 안 됐네요. 지금 거래일수로 오늘 3거래일 딱 됐는데 오늘 한 6% 정도만 오르면 한국카본 목표가 도달이거든요. 12,700원 1차 목표가 주셨는데 지금은 12,200원, 300원 이 부분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기자재까지 확단시켜서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조선주의 강세 대응법 알려주시죠. 네, 이제 현재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혹은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단기적으로 이야기될 만한 그러한 이제 섹터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이제 제가 뭐 계속해서 이제 조선 섹터를 강조를 드렸었던 거고 다만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만 조금 이제 좀 유효해 보일 것으로 판단이 돼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좀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눌림 구간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노리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쪽 이제 하나씩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강한 쪽이 유가도 아니고 천연가스도 아니고요. 곡물 쪽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쪽 전체적으로 볼 텐데 미래생명자원이 현재는 25%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팜스토리도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일사료, 이 사료차 붙는 종목군들도 강한데 한일사료가 12%, 현대사료가 8% 오릅니다. 그리고 오늘장 특징이 있다면 앞서서 수산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음식료 쪽에서도 수산주가
주가 유난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라 SG 정적 VI 발동이 됐고요. 대표적인 수산주입니다. 22%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푸드자 붙는 종목이 2개 있거든요. CJ 시푸드, 사주 시푸드 나란히 6에서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주 시푸드도 한 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러시아에서 몇몇 수산물들 수입이 통제될 경우에 국내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 것인가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시세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세가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일단 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뭐 시푸드 관련주는 지금 사조 시푸드가 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CJ 시푸드가 또 역시 7% 정도 상승하고 있고, 지금 뭐 신라 SG도 한 18%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곡물 관련주 하나하나 보면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24%, 25% 상승, 밤스토리도 한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일사료도 지금 한 11% 상승. 그다음 효성 OMB도 지금 한 7%대 상승. 남해학은 그나마 좀 약해가지고 한 4%, 3% 중반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시푸드 관련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CJ 시푸드나 사조 시푸드, 뭐 러시아 쪽에서 오히려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상승한다. 수입을 많이 못하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제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는 것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실적 관련으로서는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러나 곡물 관련주, 효성 OMB, 한일사료,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이런 쪽들은 단기 급등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반등 구간에 있는 만큼 좀 접근은 조금 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뉴스를 보면서 머리가 아프긴 하더라고요. 가격 정가가 음식료라서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원형업을 하는 수산주들은 단가가 올라가면 수혜인가 뭐 복잡합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은 위쪽으로 수산주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도 많이 늘고요. 가격도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위지트 비덴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강세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이 가상화폐 쪽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처음으로 질문드린 것 같은데 오늘 강력한 시세 대응법 알려주시죠. 네,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러시아 상황에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좀 수혜를 받게 되면서 이제 또 러시아에서 돈줄이 막히게 되니까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옮겨가는 모습이죠. 이 루블화의 가치도 이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이 비트코인 거래를 막는 것은 비트코인의 이제 의의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테마성의 이제 움직임이 강하기는 하죠.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를 지금 급하게 굳이 이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가상화폐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눌렸을 때 이제 좀 접근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가상화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의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테마성의 이제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급등이 나오고서는 다시 한번 그대로 이제 눌려버리는 그런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좀 무리하게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눌렸을 때 충분히 이제 실적은 현재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눌렸을 때 조금씩 접근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쪽 국제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르기는 하는데 지금 챙길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죠? 최현주 전문가님은요? 천연가스는 그래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 네. 국제유가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계속적으로 있는 만큼 국제유가는 조금 다르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세는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뭐 정고점 터치도 중앙에너비스 기준으로는 지금 43,900원이 정고점인데 한번 터치 시도가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를 돌파하면은 조금 홀딩해 보시고, 만약에 그거 돌파 못하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광물자원 쪽도 오늘 강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주들 갈 때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크거나 뭐 강한 탄력은 아니고요.
한 자릿수 대수, 뭐 5% 안팎으로 이렇게 꾸준히 부지런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갔습니다. 지금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풍산 쪽도 한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컴텍도 볼게요. 엘컴텍이 한 1% 정도. 이 종목은 제한적이기는 한데 그럼 광물자원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 최근에 알루미늄, 그다음에 뭐 니켈, 구리, 뭐 히토류까지 해가지고 광물 자원들은 지금 계속해서 부족하고 이제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그다음에 곡물 관련된 종목들에 좀 더 이제 수급이 쏠리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 이제 광물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해서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에 의해서 많이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접근은 웬만하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굳이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차라리 이제 LNG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는 개별 뉴스 아는 종목군들이 탄력적이고요. 게다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거래가 굉장히 많이 쏠립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을 흡수하고 있고요. 1,400억 가깝게 현재 거래대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세도 좋습니다. 17% 급등 나오고 있고요. 벌써 이 급등세가 3거래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라맥스, 이 필리핀 임상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괜찮았다고 하죠. 이 내용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호재가 나와도 이렇게 꾸준히 요즘에 연속성을 보여준 종목이 많지는 않았는데 신풍제약 확실히 강한 에너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는 종목군들 쪽에서는 구강약품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신테카바이오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이 종목도 한 9%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진단키트라든지 상승세 보여주고는 있는데, 또 반면에 일동제약은 지난주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가 오늘은 또 꺾이면서 변동성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뉴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일희일비하는 제약 바이오주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주 죄송합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바닥 형태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업종 섹터 차트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 부강약품은 최근에 이제 뭐 OCI 인수권으로 인해서 지금 시세가 뭐 좀 나왔다가 뭐 조금 소폭 조정받았다가 오늘도 좀 강한데요. 한 1%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좀 강했던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나오는 것만 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개별적인 뉴스 플로우가 있는 것만 좀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풍제약은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일단 실적 가지고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역시 그 코로나 관련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일단 이런 주식들은 뭐 차트로 보고만 접근하시던지 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서 각계전투 벌어질 것이라고 보면은 기존에 이제 SK바이오팜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자고 했는데 오늘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CMO 관련 호실적 기대되고 있는 바이넥스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저는 제약바이오 주식들 지금 이렇게 실적 나오는 것들, SK바이오팜, 바이넥스는 오늘 실적 발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기존에 좋은 실적 발표했던 한올바이오팜마도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바닥권 탈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뭐 기존에 좋은 실적 발표했던 뭐 경동제약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5G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에이스테크나 솔리드, 오이솔루션 이런 5G 관련된 종목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적적 리스크에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까 뭐 MWC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가려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MWC에서 많은 통신사들도 또 참여를 하고요. 여기에서 5G 관련돼서 시연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이런 내용들도 하나둘씩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5G 종목군들 어떻게 보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5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섹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왔었던 그런 기대감이 결국에는 정책으로 인한 인프라 확대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죽은 상태죠.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이제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확대 기대감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기술적 반등으로 좀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인프라 확대에 대한 투자감이 올라올 때 그때 조금 지켜봐야 되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러한 섹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더 키워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약간 오릅니다. 1204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텔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과 분석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동향 봐주세요. 네,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3원 70전 상승한 1,206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환율은 상승했고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폭격에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역시도 위험 회피 심리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68포인트 상승한 97.39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1개월물이 1,206원에 추정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플러스 15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거래일 현물한 종가였던 1,202원 30전보다는 약 2원 9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지난 28일에도 장중에 1,208원 50전까지 환율이 올랐습니다. 2020년 6월 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1,202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 매도, 수출업체의 고점 매도 물량과 당국의 미세 조정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은 다소 고점 대비 하락한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역시도 1,206원에 출발했지만 고점 매도 물량과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 전환하면서 환율은 상승폭을 소폭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폭격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속에서 위험 회피 심리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밤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 국채 신용물 금리가 0.103%포인트나 하락하면서 1.716%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위험 회피 심리가 금융시장을 크게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역시도 달러 강세 움직임 속에서 고점 매도 물량 그리고 당국의 미세 조정 물량 등의 1,200 후반대에서는 상당히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8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장중에 계속해서 순매수로 나선다면 환율은 1,200 초반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예상 환율 밴드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은 역시 투자자의 동향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체 고점 매도 물량 그리고 당국의 미래 조정 물량에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특히 투자자 동향 중에 외국인 투자자 동향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01원에서 1,208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1,200원대 초반에서의 흐름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환율 동향 아스텔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